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외로움은 너무나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달라요. 사전에서는 외로움을 혼자가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고 하는데 딱히 꼭 혼자여야만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작복작한 공간에 있어도 지독히 외로울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오랜 시간 지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성인의 8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응답했고 23년 기준 전국 성인 미혼 남녀들 중 75%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대요. 연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였는데 그 중에 57%가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을 때는 보통 주말 아침이나 휴일에 다들 누군가랑 어디를 놀러 가거나 약속이 있는데 나만 아무 약속이 없는 것 같을 때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단절됐다고 느꼈을 때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주중에 일이 너무 바빠서 외롭기는 한데 따로 만나자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에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쳐있고 그렇게 점점 친구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멀어지는 기분이 들 때 이도저도 못하는 외로움에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영국과 일본에는 각각 2018년과 2021년 이 고독부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영국은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했는데요. 고독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18세에서 34세 5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고 미국은 전체 인구의 46%가 주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대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18세에서 25세 젊은 나이대 성인들은 61%가 지독히 외롭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국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고 해요.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인 셈인 거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통계로 보지 않더라도 직접 제가 6년간 자취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1년에 시행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에 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1인 가구는 빽빽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에 사는 70%의 인구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가 이 큰 도시에 똑같이 생긴 주거 공간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고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움에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오피스텔에서 4년간 살았었는데 옆집 사람이랑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대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조용히 출근하고 조용히 퇴근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지역에 오래 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분이 그 커뮤니티가 없다는 기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대도시 한복판에 산다는 건 그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도시에 내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기분이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언제쯤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진멜의 말인데요. 대도시라는 삶의 조건은 상호 무관심과 속내 감추기로 규정된다. 도시에서 속내를 드러내면 타인들이 아는 척하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다. 그러니 웬만하면 희로애락 등의 감정은 속내에 묻어두는 게 편안하다. 더군다나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아는 척하면 불쾌하기까지 하다. 나의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고 꽁꽁 싸매게 되는 것. 진정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좀 딴 얘긴데 지하철이나 출퇴근할 때 종종 승객들끼리 시비가 붙는 걸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열차가 덜컹거릴 때 옆 사람 발을 밟았는데 서로 사과를 하지 않고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밟았잖냐 하면서 싸우는 장면들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서로를 나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스스로를 꽁꽁 싸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좀 더 쉽게 판단하게 되고 쉽게 믿지 못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뭐만 하면 오지랖퍼라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쉽게 달아버리니까 남 일에 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좀 삭막한 모양새가 또 외로움을 자극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도시라는 환경적 특성이나 주거 형태의 변화 같은 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소셜미디어도 물론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굳이 이 영상에서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혼자 있는 고통은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요. 요지는 내가 혼자서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겁기는 하지만 혼자서 했을 때 더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심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 타고 피크닉하러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활동으로 이 외로운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는 느낌보다는 내가 했을 때 진짜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행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건 꼭 누가 옆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컨디션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에 맞게 나만을 위한 일정을 채워가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Why You Should Talk to Strangers라는 테드 강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먼저 툭 던지는 말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지만 이런 말들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만 보더라도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는 사람들이 결코 싫지 않고 오히려 호감이 더 가고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상대가 나를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봐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결국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남들을 과하게 경계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타인이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호의보다는 의심을 먼저 품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하면 상대방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강의에서는 이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상대방을 단순히 낯선 사람의 범주에 넣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편견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저씨들은 원래 이래, 청소년들은 원래 이래, MZ들은 원래 저래. 그런 고정관념들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개개인들을 한 가지의 범주에 집어넣어버리고 기존의 지식과 편견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습관은 사람을 매우 편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과 먼저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 편견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 또한 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상대에게 오히려 나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혼자서 여행할 때였는데 발리의 요가원에서 혼자 정자 같은 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백인 여자애가 나 여기 앉아도 돼? 라고 말을 걸었고 그렇게 같이 좀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좀 걸어봤거든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 혼자 왔냐 하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2시간이 이어졌고 결국 다른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별별 인생 고민이나 가족, 커리어, 연애 등등 온갖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 공감대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대화를 시작해보기 전까지는 결코 몰랐을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나와 이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좌절됐을 때 너는 내 친구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이런 식의 질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더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강의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좀 더 용기를 내서 낯선 사람들과도 좀 친근한 대화를 시작해보려는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서도 보일 수 있는 좀 팍팍한 면들을 일깨워주는 책이고 읽으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방향성을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 책은 소설이라기보다는 거의 리얼리즘 장르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가분이 IT 업계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신 책이라고 느꼈어요. 현대인들이 점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먼저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좀 꼬집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요. 책은 20, 30대의 사회생활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많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 딱 2개의 이야기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축의금을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축의금 낼 일 많잖아요. 저도 다음 달만 해도 친구 2명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날려왔는데 뭐 어쨌든 주인공은 결혼 청첩장을 돌리는 예비 신부예요. 이걸 나한테 왜 줘? 라는 식의 눈빛을 받기가 두려워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 와중에 얄미운 입사 동기 빛나 언니가 3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너 결혼해? 하면서 자기도 곧 결혼 준비한다고 결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주인공에게 친한 척하면서 먼저 연락을 해와요. 그렇게 결혼을 앞둔 주인공의 시간과 돈과 정보를 다 빼내고 나서는 막상 주인공의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조차 내지 않은 빛나 언니에게 주인공은 화가 납니다. 근데 오히려 빛나 언니는 나중에 자신의 청첩장을 주인공의 회사 자리 키보드 밑에다가 끼워넣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예전에 결혼을 할 때 회사분들 중에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께 청첩장을 줄지 말지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맞다는 조언을 들었대요. 왜냐면 청첩장을 일단 받으면 갈지 말지는 그 사람이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주게 되면 걔 결혼했대 라는 말을 남들에게 듣게 되고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인공은 빛나 언니에게 청첩장을 받자마자 이게 5만 원짜리 관계인지 10만 원짜리 관계인지를 계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나도 언니 결혼식에는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니는 자기 결혼식에 나를 초대할 생각인 것 같았다. 아마 그러려고 선물을 주겠다는 것일지도 몰랐다. 언니랑 내 사이는 축의금 5만 원 정도의 사이였다. 딱 기본 금액. 이런 문장들이 좀 현실 고증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참 슬픈 문장이라고 느꼈어요. 소설 속에서 빛나 언니는 친구도 아니고 언니같이 든든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기애로 똘똘 뭉쳤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직장 동료라고 보기에는 좀 애증 같은 감정이 뭉쳐있고 애매한 관계죠. 그래서 주인공은 빛나 언니와 주고받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번째 이야기는 바빠서 연락할 시간조차 없고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요. 아일랜드 도착 전에 핀란드 탐페레 공항에서 잠시 경유를 해요.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거든요. 4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왕년의 사진작가였던 그 핀란드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인공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 할아버지는 주인공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그 사진을 한국의 주소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의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집에 도착해 있는 사진과 엽서를 발견해요. 그 할아버지가 보낸 거죠. 답장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PD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답장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에는 영영 밀어버리고 말아요. 주인공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 할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숨가쁘게 흘러가는 나날들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빼서 답장을 할 여유조차 없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현실과 타협해서 PD와는 거리가 먼 한 회사에서 6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이 그 옛날에 보낸 편지를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요. 그리고 편지를 받았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두꺼운 종이가 사진 뒤에 붙어 있는 걸 발견해요. 거기에는 Do not bend라는 노인의 손글씨가 쓰여 있어요. 스쳐 지나갔을 뿐인 타지에 사는 익명의 타인을 위해 정성 들여서 사진을 붙였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노파심이라는 게 이런 걸까? 사진이 지구 반대편 먼 길을 거쳐가는 동안 행여나 구겨질까? 노인은 많이 걱정했던 것 같다. 나는 시리얼 상자를 가위로 자르고 그것을 풀로 사진의 뒷면에 단단히 붙이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했다. 가위와 풀과 사진 그리고 편지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더듬거리는 노인의 쭈글쭈글한 손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떤 마음은 두고두고 미뤄뒀다가는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바쁘게 살아오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삭막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성을 톡 건드리는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을 과하게 경계하고 돈으로 얽힌 관계라고만 규정하면서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만 계산해서 돌려주려 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고 바쁘니까 귀찮다고 답장을 미루고 약속을 미루고 그렇게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매일같이 소모되는 감정과 에너지를 애써 지키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어느새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씁쓸한 자화상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소설이라고는 했는데 에세이 같기도 하거든요.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은 책이라서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외로움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좀 더 마음을 열고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좀 더 인간적으로 연결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